안녕하세요. 오늘 유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선정한 책은 이 북레터 상상상에서 이제 소개한 책인데요. 이규식의 세상 속으로 나의 이동권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을 매개로 수다를 나눈 친구 두 분이 오늘 참석하셨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두 분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뿌리와 새싹이라는 동아리의 이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뿌리와 새싹의 3대 회장을 맡고 있는 이경선이라고 하고요. 저희 어쨌든 오늘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뿌리와 새싹은 어떻게 만들어진 동아리예요? 네. 2017년도에 저희가 선배 시민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모임이 그냥 흩어지기가 너무 아쉬워서 동아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새싹을 잘 키우고 있나요? 언제 꽃을 나요? 그게 좀 쉽지가 않네요. 새싹이 사실은 굉장히 2017년이면 오랜 기간 그래도 그 책 모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시와 바오로 성당에서 이제 모임을 성도들과 이렇게 이제 하는 책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같이 했었는데 최근 이제 또 한영기 선생님께서 같이 이제 책 모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이제 오늘 이 책을 한번 읽으셨을 텐데 이 책 받아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사회 이슈가 되는 책을 이제 우리가 또 읽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보고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인터뷰가 아니라 이게 수다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편하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규식의 이제 세상 속으로라는 책을 간단히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규식 선생님은 이제 장애인 당사자로 이동권 투쟁을 해오셨던 분이고 다양한 장애인 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옮긴 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까 타자를 치거나 뭐 이렇게 이제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분의 말을 이렇게 받아 적고 그것을 이제 책으로 이렇게 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규식 선생님의 이제 생애사 작업을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요. 이 책을 뭐 이렇게 딱 보시면 요 이동권 이야기라는 소제목이 나의 이동권 이야기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 이동권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에 제가 그 전에 했던 일이 장애인 활동 보조 일도 했었어요, 제가. 그러구나. 그래서 그때 교육을 받을 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걸어보는 연습 막 이런 걸 했는데 되게 불편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항상 갖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막 하잖아요, 막 사람들 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거를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자신들이 진짜 필요해서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 전에 이제 활동 보조인 교육 받을 때만 해도 그냥 뭐 그것이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활동 보조를 돕는 일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셨는데 오히려 책을 읽고 나서 권리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아신 것 같고 우리 선생님도 어떠셨어요? 이동권에 대해서 막 뉴스에서 보도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저 사람들이 왜 많은 사람들 출퇴근 시간에 저렇게 불편하게 할까 싶은 생각 솔직히 했어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이제 이동권 투쟁을 위한 집단 행동을 했을 때 반응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그런 반응들이 또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규식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만나보니까 책으로 만나보시니까. 용감하다. 용감하다? 네. 왜요? 왜냐면요, 우리 같은 사람도 솔직히 제주도를 혼자 가려면 조금 겁도 나고 그러는데 자유롭지 못한 몸을 갖고 제주도를 간다는 그 용기가 그리고 거기에서 또 제가 또 저기 했던 게
물론 남한테 이렇게 청하는 게 네. 일반 사람들도 쉬운 그거는 그렇게 못하는 네. 사람도 꽤 네. 많더라고요. 근데 도와주세요. 음. 그리고 또 3박 4일을 그 사람을 고용을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아 진짜 현명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용기에 진짜 정말 용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책까지 펴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용감하다. 네. 아니 뭐 여행 사실 혼자 다니는 거 힘든데 비장애인도 그런 이제 엄두를 못 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혼자 여행을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같이 이제 그 여행을 3박 4일을 또 낯선 사람과 같이 이렇게 지낸다는 게 그리고 굉장히 성격이 좋아요. 낯선 사람한테 막 말도 걸고 내가 밥 사주고 재워줄 테니까 나랑 여행 다니자 막 이렇게 해서 여행을 성사시키는 거 보면 굉장히 이게 사회 친화적이고 성격이 좋으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규식 선생님. 저는 전사, 투사 막 네. 이런 것 같아요. 목숨을 뭐 그러니까 자기 목숨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막 차 밑에 막 들어가고 막 이러는 게 야, 저거는 타고난 그냥 싸움꾼이다. 완전 전사.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셨구나. 그쵸. 이분이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투쟁을 잘할 수 있는가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쟁을 이렇게 말리는 사람들, 투쟁을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한테 전략적으로 이런 이제 투쟁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굉장히 빠르게 판단해서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그런 과정 안에서 이규식 선생님이 너무 웃겼거든요, 사실은. 웃긴 장면 없으셨어요? 이 책 읽으시면서? 그런 거는 모르고 하여튼 좀 무모한 면이 참 많아서 이분 좀 약간 왜 좀 뭐라 그러죠? 그 보통의 뭐라 그러죠? 우리가 생각할 때 장애인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민한 사람? 아니면은 뭐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너무 조용하고 막 근데 이분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상상 초월 캐릭터? 그럼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제 전동 휠체어를 그거를 이제 받았잖아요. 그 동네를 막 자기 혼자 막 돌아다니고 막 여기도 모험심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네, 대단하지 않은 보통은 그렇게 안 하지 않을까요? 호기심이 되게 많고 그 호기심을 그냥 추진하는 능력이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자기 새로운 이 세상 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스쿠터가 생기고 굉장히 막 신나서 이제 막 동네를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데 한 번 넘어지면 일어서기 어려운 막 그런 상황들도 이제 벌어지긴 하는데 굉장히 도전 정신이 강하고 막 용기 있고 그다음 호기심이 많은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비장한 운동을 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웃기게 나온 거야? 이렇게 봤어요. 되게 활달하고 쾌활하더라고요. 이 이규식이라는 활동가 선생님이 예를 들면 그때 이제 한창 장애인 그 차별 철폐 투쟁을 위해서 그 다리를 기어서 건너는 그런 이제 그 투쟁이 있었는데 왜 경찰이 안 잡아갈까 속으로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빨리 잡아가면 이거 끝나는데 왜 안 잡아가는가 그래서 다리를 거의 다 건널 때까지 안 잡아가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당시에 이제 그 영국의 유명한 화가가 이제 그 구족하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방문했고 한국의 이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체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인간적인 모습 왜 안 잡아가지 너무 힘든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장하고 이렇지만 이 사람들도 다 그냥 인간이다, 나약한 인간인데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비장하게 우리한테 또 비춰지는 모습들 그렇지만 그걸 또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표현하셔서 이분은 왜 이렇게 쾌활한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떤 권리를 위한 투쟁이나 이런 거를 보면 되게 비장해 보이거나 우리가 이제 전태일 열사의
그런 평전이나 그런 영화를 보면 굉장히 삶이 그냥 비장함으로 아주 똘똘 뭉친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이 활동가의 생애기를 읽었는데 왜 이렇게 재미있고 유쾌하고 발랄한가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이 책이 그 보시면 이제 서문과 에필로그까지 합쳐서 이제 16장 정도. 그러니까 본문은 이제 1장에서 14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이제 구성된 책이다. 근데 책 종이랑 뭐 이런 표지들도 되게 감촉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혹시 여기에 나오는 이 친구 이름 아세요? 읽었는데 기억이 없어. 기억이 안 나요. 네, 반려견 두부. 두부. 하에서 두부라고 지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두부와 함께 또 제주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이제 그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모습 자신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표정이 강아지도 그렇고 모두 행복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네요. 근데 이동권이나 다양한 이제 법 제도를 만드는 과정, 자활센터를 또 만드는 과정, 이런 과정 안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 안에 굉장히 재미와 열정을 담고 계셨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뭐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이 뭐가 있으실까요? 그전에는 저 사람들이 출근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을까 이랬는데 그러게 오죽했으면 저렇게 밖으로 나올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나서기 전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제도 지원 같은 걸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이도역에 처음에 왔을 때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실 거의 전철 4호선 끝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왔을 때가 2007년? 근데 너무 좀 의아했어요. 여기 왜 엘리베이터가 있을까? 막 그랬는데 이 책을 읽고 알았어요. 이 사람이 계속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사람이 또 죽었고 그랬기 때문에 생기긴 했는데 정말. 그리고 장애인 활동 보조도 처음에 저 할 때 그때 또 거의 초창기였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이런 제도가 어떻게 생겼지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활동해서 얻어낸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의 피와 땀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람들 엘리베이터 타면서 막 자기들이 먼저 타려고 막 그런다며요. 어르신들 막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얻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4호선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투쟁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는 그거를 좋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오신 거예요? 아니요. 이분이 이렇게 순간 떨어져서. 네. 그 진짜 우리 일상에서 지하철 탈 때마다 계단 내려가거나 막 이럴 때 되게 그 엘리베이터를 이제 이용하게 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별로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 이용했을 수도 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이분들이 투쟁이 없었더라면 엘리베이터가 생겼을까? 사실은 이규식 선생님이 그 처음으로 해화역에서 2번 출구 거기서 리프트가 추락하는 것을 경험하고 얼마 뒤에 오이도에서 이제 리프트 추락으로 이제 노 부부가 또 사망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 해화동에 그것이 시발점이 됐었고 오이도가 촉발시켜서 이제 이종권 투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그런 이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이종권 투쟁의 당사자이고 그것을 법률화시키는 제도화시키는데 그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일상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규식이라는 선생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이전까지. 근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분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이름 불려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있었겠다 이런 생각들을 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어린 시절이나 그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을 많이 보세요?
요즘은 네. 그 활동 보조사들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들 휠체어 이렇게 밀고 나오시고 이러는 거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선생님은 좀 지역사회 안에서 저는 글쎄 하는 일이 좀 달라서 하여튼 근데 전에 일할 때는 그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렇게 그 공지사항 같은 거 있으면 회의를 했어요. 그럴 때 가면은 자기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올 수는 없으니까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많이 봤죠. 네. 최근에는 최근에는 이제 분야가 다르다 네. 보니까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이제 만날 수 있었던 게 이런 이제 지역사회 안에 이분들이 살고 활동 보조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날 수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대부분 이제 과거에는 장애를 이제 가족 안에서 숨기거나 아니면 이제 시설로 보내는 게 어떻게 가족 안에서 다 그 돌보면서 살아가기 힘들지 않냐 그러면서 시설로 이제 많이들 보냈잖아요. 근데 혹시 여기에서도 이제 탈시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좀 짠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좀 적어본 게 있어요. 근데 그 군대는 들어가면 그 기간을 마치면 나올 수 있는데 시설은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갖고 또 가슴이 너무 짠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제 시설을 다 돌아다니고 그쵸 계속 이동해서 다니거나 아니면 거기서 시설만큼 안전한 데가 없다. 막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탈시설 했는데 어떤 사고가 났거나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 바깥은 위험해. 그 시설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또 이제 거기에서 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탈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케어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적 장애였는데 부모가 항상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한참 또 이제 그 활동 지원사 그게 돼 있었으니까 제가 생각할 그 교육 중에 탈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아 이분들이 굉장히 인권이 많이 유린되는구나 시설에서 그때 그걸 느꼈고 추세 자체가 그 점점 이렇게 시설에 나오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그게 좀 그분들의 인권을 생각해서도 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그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뭐 이제 비장애인들은 시설에 대한 그게 이제 노년에 어떻게 이제 돌봄이 필요하다면 시설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고민해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내가 뭐 시설에 가서 이렇게 어떤 개인적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장애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시설에서 지내다가 삶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죠. 여전히 그 탈시설 자립해서 이제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누구나 다 자유롭게 누려야 할 삶을 어떻게 보면은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이제 박탈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데, 아까 뭐 이동권 얘기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국가가 이들이 나서기 전에 미리 이런 걸 해주면 안 되나? 왜 안 되는 거지? 근데 왜 안 되는 거 같으세요? 일단은 뭐 재정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거 정책적으로 재정을 좀 안배를 잘 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안배가 안 될까요? 더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굉장히. 그죠? 네. 우리 선생님은 어때요? 그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장애인은 어쨌든 후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겉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눈에 안 띄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도 지금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면 돈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시설화 자체도 사실은 어떤 사회 이게 이제 공리주의에 의하면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그 소수의 억압은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그런
기반된 철학들도 숨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화 시키는 것이 그 사회에 어떻게 최대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다. 뭐 이런 이제 관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실 힘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받지 못한다. 그 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디자인을 위해서 공원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투여하는 데 비해 장애인들의 저상버스라든지 이동권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것이 그 100%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힘 관계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혹시 책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있을까요? 또 이렇게 저 또 마음을 올린 구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눈치도 없는 줄 아나.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리고 이제 그 시설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나의 인생은 삭제되었다. 여기가 그러니까 그들의 자유가 완전히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솔직히 안 했는데 이걸 읽으면서 그래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자유도 없고 얼마나 무료하고 얼마나 삶이 막막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런 이제 57페이지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루하고 재미없어도 안전하니까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이게 이제 시설 속에 장애인이 갖는 질문인 거죠. 이규식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고 다양한 이제 공동체를 또 거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스쿠터 그 장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동의 자유가 생기니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여길 나가야겠다. 이동의 자유라는 게 사실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어디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이제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인간한테 이동의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동권이라는 게. 근데 혹시 두 분은 이동을 못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 힘든 어떤 면에서 힘드실까요?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못 가. 저도 솔직히 약간의 그런 건 있어요. 그 차에 대한 공포가 좀 있어갖고 먼 곳을 혼자 간다는 건 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몸까지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혼자 다닐 수 있을까? 그러면은 내 삶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생각은 있으되 움직이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이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선생님도 어떤? 처음에 이제 그 활동보조 교육 받을 때 딱 그 얘기가 딱 꽂혔어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항상 한쪽 발을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걷기도 불편한데 막 그럴 때만 어디 가려고 그러면 정말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동권이라는 게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멀리 가는 거 생각하지만 가까운 곳도 계단을 만약에 발이 불편한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계단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거조차도 진짜 엄두가 안 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모든 일상들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것이 이동권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라는 걸 또 이렇게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아까 이제 탈시설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공동체 혹은 시설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권은 장애인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더 그랬다. 근데 이제 뭐 우리 사회가 계속 이제 장애인들이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권리들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고 눈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렇게 내 인생의 10년은 삭제되었다. 그게 이제 68페이지 그 장면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시설 생활에서 나와서 이분이 이제 그 장판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장판 뭔지 아세요? 장판 퀴즈. 장판
이런 장판인가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장애인들의 활동하는 장소 이런 데였던가? 갑자기 감을 가고 장애 운동판 장판에서 혹시 이규식 선생님의 그 세 단어로 이규식 선생님을 표현하면 책에서 나오는 책을 잘 읽으셨나? 그러면은 투모사 투사, 투모사 그건 뭐의 준말일까요? 투쟁, 투쟁과 모르겠는데. 투쟁밖에 모르는 사람. 아, 그래서 이 이제 장판에 오면서 투쟁밖에 모르는 사람 투모사로 이규식 선생님. 그러니까 시설에 있었을 때 그렇게 이제 무료하게 지내다가 이제 운동판에 오게 되니까 투모사로 변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처음부터 잘 싸운 건 아니다. 이제 많은 경험들이 이규식 활동가를 이제 그 키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제 이 리프트에서 이제 떨어졌던 사건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이제 활동들이 쭉 이어져서 이동권 투쟁을 하게 된 부분들을 이제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자라는 영화에서도 잠깐 이규식 선생님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예전에 봤었는데 박경석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서울시를 찾아갔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해화동에 이규식 선생님 그때 이제 그 스쿠터 타고 리프트 추락했던 그것을 이제 이동권 투쟁의 그 요구 현장이었다. 여기가 그렇게 이제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일상의 그 다양한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위에 또 아무래도 이제 투쟁사를 또 많이 이렇게 경험하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이순신과 고궁시위 편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네. 거기서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없으셨나요? 책을 하도. 그게 저는 이 고공시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지 이분들이 이 이슈화가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순신 장군, 우리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굉장히 높잖아요. 거의 아파트 4층 높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떠실 것 같아요, 올라가시면? 무섭죠. 그렇죠. 아찔하죠. 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2명이 올라가셨는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분이 올라갔는데 경찰하고 119 대원들이 사다리 차 타고 그분들 이제 저지하는 걸 봤더니 그 활동가가 활짝 웃었더라. 뭔가 안심되는 표정을 이렇게 보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캐치했다고 이규식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우리 이 활동가들이 철인이 아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인데 이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활동가의 그런 것들을 막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시설 비리라든지 그리고 129페이지 제가 얘기했던 아까 한강 대교를 건너며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131페이지에 이규식 선생님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계속 생각을 했다. 아저씨들 제발 나 좀 잡아가요. 아니 다른 날은 뭐만 좀 하면 제깍 잘도 잡아가더니만 오늘은 왜 안 잡아가나? 제발 잡아 좀 가라. 너무 힘드니까 그 다리를 그렇게 이제 외치면서 그 다리를 건넜던.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활동가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활동 보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니까 대구로 가서 또 지역으로 가서 투쟁을 쭉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보조인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제도화시키는 모든 사람이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회복지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규식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에 대해서 다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돼서. 네, 그리고 활동보조인 제도도 사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이분이 그때와 이걸 읽고 나서 그 제도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일하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보호자들하고 갈등이 많이 생겨요. 활동보조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장애인들하고는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근데 보호자들이 항상 예민해져 있어서 일 자체에 대한 집중을 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제도를 이제 막상 그 당사자잖아요. 이분 의견을 들으니까 아 이게 없었으면 장애인들이 탈시설도 불가능했을 거고 정말 진짜 필요한 제도가 그나마 생겨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네. 여기 보면 167페이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네, 우리 사회가 쓸모없다고 치부한 사람들이 모여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힘겹게 싸워 쟁취한 것이다. 꿈쩍하지 않을 것 같던 장벽을 깨고 마침내 법까지 제정하고 나니 힘도 나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이런 제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마냥 그냥 누리고 살았고 더 나아가서 힘센 사람들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이런 약한 사람들이 연대해서 만들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약자들이 그 많은 욕을 얻어먹으면서 아까 시민들 아니 시민들의 발을볼모로 너네들 이렇게 해서 되겠어? 막 이렇게 했던 시민들, 경찰, 국가 그런 사람들의 욕을 다 먹어가며 이뤄낸 이제 쟁취였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니까 시민 한 사람으로서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한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런 미안함들이 또 일어났던 것 같아요. 또 선생님들이 혹시 그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또 있을까요? 제주도에 네, 제주도? 어떠셨어요? 그 제주도 처음에 갔을 때는 그분이 자기가 편안한 곳을 찾았는데 네. 나중에 이제 애완견이 생기니까 네. 애완견을 우선순위로 하고 자기는 불편함을 겪었다. 그게 참 이제는 이제 편한 것보다는 또 다른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을 네. 배려한다는 것 자체가 네.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되게 좀 사람이 뭐라 그러죠? 다른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마음은 그게 쉽게 나오죠. 특히 장애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도 마음이 되게 유들유들해졌다, 좀 부들부들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약자잖아요. 반려견도 주인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약자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공간에 나의 두부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이제 생각들 이렇게 하셨고 이제 이 제주도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제주도 가면? 그 처음에 그 뭐라 하지? 무슨 여관이었나? 이름 뭐였지? 하여튼 거기. 그쵸. 장애인들의 이제 갈 수 있는 공간을 또 여기서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여기에 또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3달 다방, 3달 다방에 가면 이제 자기 숙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베어프리 집을 짓고 베어프리 무장의 그 존인 거죠. 그런 집들을 지어서 이제 장애인들이 이동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제 하셨던 그런 이제 숙박 시설도 있고 그래서 3달 다방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희 이제 대학원에 요번 그 작년에 졸업한 1기 졸업생 중에 김민석 선생님이라고 제주도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올해 활동으로 뭘 하냐면 청소년들과 함께 해변에 모래 위에 이제 그 휠체어가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 그런 휠체어를 제공을 한대요. 장애인들한테. 그리고 장애인 해변가의 장애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지키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점검하고 그런 이제 스쿠터가 잘 이제 이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장애인 청소년들과 함께 그런 이제 무장의 제주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만나면서 김민석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다음에 3달 다방에서 김민석 선생님하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왠지 다방에 가면 차려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또, 저희가 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혹시 이 책을 소개시켜준다면 누구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으세요? 저는 물론 뭐 네.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이나 모두 다 읽으면 좋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청년들 요새 우리나라가 청년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불편한 분도 용기가 이렇게 있는데 청년들 힘내서 좀 정신부터 좀 단단히 마음 먹고 이제 하면 안 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좀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 규식 선생님은 동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힘듦을 동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그런 동료들이 우리가 되었을 때 그들이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고요. 우리 선생님은 또 누가? 저는 제가 갔던 그 집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되게 힘들어하셔.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사실은. 2019년도까지 제가 5년간 그 집을 갔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리고 보통의 그런 지적 장애인들이 오래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분이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힘내서 사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그런 힘든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 책을 권하고 싶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왠지 희망찬 이야기,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북레터 상판상에서도 이제 그런 언급이 있어요. 이규식 선생님이 활동가로서 아까 얘기한 이제 상상력, 호기심 그리고 이 희망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이런 이제 투쟁도 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왠지 모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이 책의 한 줄. 네. 선생님 어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는 뭐 한 줄 그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쭉 읽은 거니까 참 저는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다시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뒤져서 생각해낸 게 아까 많이 말씀하셨는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목소리를 내니까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도 저상버스도 생겨났다. 이 부분이 저는 와닿았어요. 목소리를 그동안 내지 못했구나. 목소리를 냈을 때 사회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해라. 공동체에서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를 위해서 얘기해라. 목소리를 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규식 활동가가 그런 실천들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변한 그런 이제 그 문장, 이거 자체가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이규식은 희망 그 자체이다. 이규식은 나의 한 문장. 희망 그 자체이다. 그래서 힘든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친구 이규식. 그렇게 이제 된 것 같아요. 저는 281페이지를 보면 내 몸이 아니라 세상을 내 몸에 맞게 바꿔야 했다. 이 세상을 내 몸에 맞게 바꾸기 위한 투쟁, 그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는 극복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장애 문제를 개인한테 이제 두고 있는데 사회가
거기에 맞춰야 된다. 세상이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또 이제 그 한 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시혜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 인간이면 누구나 다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이규식의 세상 속으로 나의 이동권 이야기 유수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내세가 정말 있고 거기에 대해 한마디 해야 한다면 나는 솔직히 지옥을 선택하겠어요. 왜죠? 나에게는 지옥이 천국 같을 겁니다. 나는 생전에 늘 가난뱅이들하고만 어울렸어요. 여기서는 가진 것이 없다고 하면 미덕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지옥에 가면 그곳에 가난뱅이들을 조직하겠어요. 왜 그렇죠? 그게 바로 나와 같은 동료들이니까요.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게 알린스키, 우리가 이제 시민 조직가, 본인은 스스로를 급진주의자, 근본적인 것을 질문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알린스키가 이제 이렇게 급진주의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의 희망과 꿈은 1942년과 마찬가지로 환하게 지금 1972년대도 불타고 있어요. 내 생애의 대부분을 투쟁의 최전방에 나가 싸우며 보냈으니 늙을 시간조차 없었던 건 거죠. 이제 그리고 또 이분은 실제로 길거리에서 투쟁하다가 60대 초반에 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활동가, 급진주의자, 그럼 알린스키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도 이런 급진주의자 활동가가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요 분이거든요. 이규식 선생님인데, 이분은 지금 현재 서울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 이제 소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동권 투쟁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 리프트를 타다가 해화전철역에서 이분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그래갖고 소송하는 과정들 속에서 최초로 그 해화역에 쌍방향 이제 엘리베이터가 생겼고, 그리고 그걸 매개로 해서 이제 이동권 투쟁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분은 스스로를 투모사네, 투모사. 투모사라고, 투모사가 뭔지 아세요? 투모사는, 지금은 장판에서, 장애인 운동판이거든요. 장판에서 투쟁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의 투쟁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투모사거든요. 그래서 투모사로 불리는 싸움꾼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나는 잘 싸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투모사는 사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주 가장 전투적인 어떤 그 현장에서 싸움을 했던,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서 싸움을 했던 어떤 그런 것에 붙여진 어쩌면 영광의 이제 이름일 수 있는 거죠. 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을 가지고 당신은 재배 같아, 재배. 뭘 재배하냐는 것이 아니라 칭기스칸의 왼팔의 그 장군이 재배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싸움을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배는 어떤 의미는 화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살처럼 탁 쏘면 길게 나가면서 싸움을 했던 뭐 이런 사람이다는 건 거죠. 자, 이분이 쓴 책이 이규식의 세상 속으로 나의 이동권 이야기거든요. 이 책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쓰였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언제나 사법 처리 중이었던 것 같다. 지난해 여름에는 출석 요구서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페이스북에 몇 자 적었다. 방구석에 처박혀 지내다 시설로 다시 사회로 나온 내 인생의 이야기를 간략히 적고는 세상에 물었다. 비장애인은 지하철이고 버스고 다 타고 다니는데 왜 장애인은 못 타냐고. 22년 넘게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는 동안 내가 죄를 지었다면 대한민국이 죄를 짓게끔 만든 것이 아니냐고. 잡혀가고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확실하게 싸우겠다고. 그 글을 읽은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내 생애사를 내고 싶었다. 그래서 시작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이분이 뇌병변 장애가 있어가지고 함께 활동가들이 세 분이 함께 이제 구술을 하는 방식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활동가 중에 한 분이구나. 그래서 이분들의 이 활동가를 어떻게 내가 이 책에서 결례가 되지 않게 묘사해낼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생각해낸 게 알린스키거든요. 마침 알린스키는 급진주의자 활동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이 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상에 활동가의 이 상에 한 8개, 9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호기심. 두 번째, 불경. 세 번째, 상상력. 네 번째, 유머. 유머죠, 유머. 그 다음에 5번째, 전망. 6번째, 조직화된 인격체. 조직화된 인격체는 활동가 조직을 얘기하거든요. 조직화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존심. 그리고 자유롭고 편견 없는 마음과 정치적 상대성, 일종의 좀 유연성 같은 거거든요. 저는 요 범주에서 이 책을 좀 한번 분해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이규식 선생님의 활동가로서의 어떤 그 상들을 한번 정말로 이 알린스키가 얘기했던 것에 맞는가 했고 이제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호기심은 일종의 끊임없이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도전하는 건데, 조직가는 호기심이라는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이 된다. 이게 알린스키 얘기예요. 왜냐하면 왜라고 묻는 사람들은 반항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호기심이라는 것은 왜라고 물으면서 반항하는 건 거거든요. 자, 이제 최규식 선생님의 얘기를 볼게요. 온실 속에서 관리받는 대로만 자랐다. 너른 들판에서 흔들리며 자란 꽃은 아둥바둥 온갖 방법을 써서 꽃을 피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온실 속에서만 이제 시설과 공동체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꽃을 보니까 아둥바둥 하면서 막 그냥 상처도 막 있고 그러면서도 꽃을 피우더라는 건 거야. 장애인이라고 왜 시설 뺑뺑이만 돌아야 하는가? 군대는 정해진 복무기간이 끝나면 나오지만 시설은 한 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도 모른 채 그 안에서 생명을 마감한다. 이걸 이제 시설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이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거죠. 호기심이라는 것은 왜 내가 여기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장애인들은 그래야 되지? 여러분 그 활동가의 자질에서 급진주의 자질 첫 번째 호기심은 뭐 이 책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요 대목이 가장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불경, 두 번째 이제 불경인데, 불경은 호기심과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어떤 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알린스키는 호기심은 불경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불경은 이런 거, 이게 정말이야? 이게 맞아? 이게 상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상식이야? 이렇게 묻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신성불가침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불경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인물이 돼? 위험한 인물이 돼요. 그래서 사실 호기심과 불경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이규식 선생님은 이제 사회에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인물이 되거든요. 10대까지 나는 그저 고쳐져야 할 존재였다. 그래서 이 장애도 고치려고 노력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하죠. 어려서 학교도 못 다니고 시설에 처박혀 지내야 했던, 이동하다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리고 그 이동권 하나를 얻어내겠노라고 평생을 싸우고 있는 내 삶 자체가 차별의 증거다. 사회 전반에 깔린 편견의 시선도 강력하다. 내 삶에도 그런 시선들은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다. 여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양반은 이제 어떻게 했느냐? 불경한 짓을 하는 거죠. 시설에 나온 이후 나는 많은 것을 가로막았다. 지하철을 막고 버스를 막고 동료를 잡아가는 전경 버스를 막고 장애인 없이 굴러가는 세상을 가로막아 새로운 길을 내고 싶었다. 중증 뇌병변 장애는 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들에도 계속 도전했다. 싸울 때마다 놀 때도 확실히 놀고 싶었다. 나에겐 노는 것도 싸움이었다. 노는 것도 싸움이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싸움을 놀면서 하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싸움은 끊이지 않았고 그렇게 새로운 길이 열리곤 했다. 어디에 있든 죽을 때까지 차별에 맞선 장애인 이규식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한번 시작했으니 끝까지 해볼 생각이다.
얼마나 불경해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결국엔 이렇게 하다가 깜빵에 가요. 깜빵에 왜 가는지 아세요? 깜빵에 왜 가냐면 자꾸 벌금이 쌓이니까 벌금을 이제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몸으로 때운다. 그래서 깜빵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내지 못해 대신 노역을 살러 깜빵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기에 이제 이 알린스키가 이야기한 활동가상에 너무나도 부합하지 않아요. 근데 또 다른 이 장애인 활동가가 있는데 여기에 주디스 휴먼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도 미국의 장애 역사들을 써내려갔던 활동가인데 사실은 이규식 선생님의 이 싸움의 과정들 속에서 한국의 장애 역사가 있거든요. 비슷한 분인데 이분도 상당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뿌리 깊은 부당함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분노에 마땅한 잘못이었다. 우리는 그 분노를 가지고 변하지 않으려는 세상에 구멍을 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불경인 건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은 아까 앞에 얘기했던 불경 호기심과 동반자예요. 이것은 뭐냐면 분노할 줄 아는 감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제 분노할 줄 아는 감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규식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내 몸이 아니라 세상을 내 몸에 맞게 바꿔야 했다. 비장애인이 타는 버스를 나는 왜 못 타나? 살아있는 동안 나도 빨리 타보자. 완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이제 하는 건가요? 이렇게 분노와 호기심을 가지고, 그럼 나는 왜 못해? 하고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건 거죠. 자, 이 휴먼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 속에는 내가 배울 수 있는 것, 혹은 성취할 수 있는 것에 아무런 장벽이 없었다. 모든 장벽은 바깥에서 왔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내가 본래와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 근데 나는 사람인 건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답지 못하게,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것은 내 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서 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상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규식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천사가 아니라 전사가 되었다. 천사가 아니라 전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가 유머인데, 유머하면 또 제가 유머씨니까 또, 제가 유머보단 제가 이제 앞선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 유머를 들으면, 또 저도 이게 좀 더 갈고 닦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알린스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머는 성공적인 전술가에게 아주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 유머는 재미있게도 하고 분위기도 풀어주고 사람들의 유연성도 만들어지고 조직화도 하고 이제 그런 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린스키는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힘 있는 무기는 풍자와 조롱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유머 감각은 호기심, 불경, 상상력과 잘 결합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이랑 잘 결합된다는 건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기 책이 은근히 이렇게 유머와 조롱과 이런 게 돼 있거든요. 재미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이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깜빵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면회를 올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박경석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제 대표하고 박래군 이제 인권활동가하고 변호사 여자친구가 찾아왔어요. 당연히 찾아왔어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인터뷰를 했겠지. 만날 수 있는 시간은 10분으로 정해져 있었다. 내 눈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고 여자친구만 보였다. 얘기도 하고 손도 잡고 싶었는데 눈치 없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나가지도 않고 시간만 흘러 여자친구랑 다 따로 얘기도 못 나눴다. 속으로 욕을 바가지로 했다. 이런 거예요. 아주 솔직하지 않아요? 이런 솔직한 유머들이 있는 거 지금 분명히 아재 개그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개그의 영역을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전망이거든요. 알린스키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확실한 전망 이렇게 얘기했지 않아요. 약간의 희미한 전망 그러거든요. 확실하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독단과 교리에 빠질 수 있다는 이런 건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분에게 있어서의 전망은 뭘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언제나처럼 미래를 앞당기며 오늘을 살 것이다. 언제나처럼 미래를 앞당기며 오늘을 살 것이다.
이 좀 얘기에 엄청난 어떤 그 이 풍부한 의미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이동권 하나만큼은 꼭 이뤄내고 싶다. 지하철 리프트 사고를 직접 겪은 피해자로서 이동권은 내가 운동을 시작한 계기이자 이 사회가 장애인의 죽음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반복적으로 일깨운 의제이기도 했다. 물론 다른 삶의 기회와 모두 연결된 의제이기도 하고 서로 싸울 땐 싸우고 놀 땐 놀면서 투쟁하는 힐체에 오늘도 달린다. 오늘도 달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제 전망은 뭐냐면 장애인들이 어디에서고 가고 싶은 데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 살면 좋겠다. 장애라는 게 특별한 삶이 되지 않는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전망들을 얘기하거든요. 자, 이제 조직화된 인격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직화된 인격체는 조직 또는 조직화, 연대 뭐 이런 걸 얘기하고 나는 혼자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게 알린스키 얘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이 하나가 장차연처럼 하나의 뭐가 되는 거죠? 하나의 인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 이분은 어떤 이 노들약의 학생으로 들어가면서 그 이후에 장애인 자립센터 당사자 모임도 만들고 다양한 조직들 속에 이제 가고 있거든요. 자,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나는 집이 아니라 바깥에 혼자 살고 싶어요. 그래서 텃밭 비슷한 데다가 이제 이 집에서 운영했던 모양이죠. 거기다 이제 움막 하나 비슷하게 지은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 가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내병변장애니까 누군가가 활동보조 서비스 같은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같이 야학이나 이런 걸 하면서 대학생들을 만나요. 그래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꼬시는지 아세요? 야학 교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가난한 대학생이 서울에서 비싼 월세 내면서 사는 게 아깝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상당히 이제 이득을 보는 거죠. 이게 보면 알린스키의 얄미운 모습들이 여기 좀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은 서로 긴밀히 작용할 뿐만 아니라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한참 앞에서 무너진 벽돌 하나가 결국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 청소년 인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장애 아동의 존재를 빼고 고민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동권 투쟁이라는 게 단순히 장애인들을 위한 투쟁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으로 불편하다고 욕했던 노인들이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를 편하게 이용하게 된 거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 투쟁이나 이 노인들이랑. 사람들은 서로를 보살피고 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 내가 활동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조직화된 인격체가 이제 이런 건 거고요. 자, 알린스키가 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자존심이거든요. 존엄의 문제. 그래서 이제 자존심은 자기 중심주의와 구별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알린스키가 얘기를 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 신념,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 이런 것도 이제 자존심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건 자존심이었다. 한다면 하고 간다면 간다는 자존심. 싸운다면 확실하게 싸우지 괜히 찝쩍대다 말지는 않겠다는 자존심. 거기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더해지니 더 끝까지 가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을 조직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까 이제 휴먼의 얘기예요. 그 휴먼이 이제 이 조직하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이 나누는 대화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불렀냐? 그전에는 절름발이, 장님, 김어거리 등등 장애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했거든요. 저기 누가 지나가 있을 때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면서 이제 이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휴먼이 또 얘기하거든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의 면전에서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고 그 앞에 버티고 서서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요구하려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자존심이죠. 자존심. 그래서 이제 이런 자존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8번째가 자유롭고 편견 없는 마음과 정치적 상대성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급진주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교리를 믿지 않는 건가요? 자, 신자유주의가 이제 너희들이 이뤘던 세상 온 거야. 여기 열심히 노력해서 적응해. 이것도 교리거든요. 또, 이 좌파들이 자, 세상은 저기에 있어. 날 따라. 저 세상으로 가게 되면 너가 자유를 얻을 거야. 그것도 교리라는 건가요? 아까 희미한 전망을 보면서 끊임없이 유연함이거든요. 자, 이제 이 두 분의 책에서 보게 되면 늘 뭐를 얘기하냐면 현장을 얘기하고 동료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이규식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움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애 인권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들도 많이 배웠다. 이번에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때 장애인 뭐 복지라는 걸 봤을 거냐. 이거 다 내가 이뤄낸 것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양반은, 배워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만든 이제 사람인 건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이규식 선생님을 어떻게 규정할까 하다가 시민과 인간의 정체성을 갖고, 차별에 맞서 싸우면서 자존심을 지키고 산 급진주의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런 어떤 그 활동가들의 그리고 그 활동가들과 함께한 시민들의 미래는 있을까 했었을 때 이 being human이거든. 내가 이제 인간이 되는 건 거죠. 이제 원래 원 제목이 근데 이제 주디스 휴먼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변화는 결코 우리가 생각한 속도에 맞춰 찾아오지 않는다. 수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전략을 세우고 공유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만 찾아온다. 점진적으로 고통스러울 만큼 천천히 변화는 시작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무언가가 살짝 기울어질 때가 있다. 이게 이제 엄청난 변화의 시작인 건 거죠. 기존 체제가 이제 침몰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 건 거죠. 자, 저는 이제 오늘 이 두 분의 이제 활동가, 그리고 이제 활동가들의 전형적인 상을 그렸던 알린스키라는 활동가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경하고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상상력을 갖고 이렇게 싸워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 세상은 조금이나마 한 발 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곁에는 동료들이 있어서 오늘날 되고 싶은 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마중물과 함께 여러분들도 그런 동료, 그런 활동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